일제강점기 말, 일본군 징용을 피해 근로보국대에 참여하게 된 이정재는 그곳에서 김두한의 부하로 주먹패들과 처음 관계를 맺습니다. 김두한은 이때 반도우용 정신대 창설로 일제경찰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김두한의 청년 단원을 경찰로 임명하도록 일제경찰과 협상해 성사시키고, 당시로서는 고학력이었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정재를 김두한이 추천하여 일제경찰이 됩니다. 이정재가 경찰이 되고 얼마 후 광복과 함께 일제경찰이 해체되었다가 미군정에 의해 치안경찰이 복원되면서 이정재도 다시 경찰에 복직합니다.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반민특위 특별경찰에 지원한 이정재는 자신의 상관이었던 노독술 부장을 신문하게 됩니다. 노독술은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긴커녕 신문당하면서도 자신을 붙잡은 이정재를 비아냥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독술의 자신감은 현실이 됩니다. 이승만의 지시로 반민특위는 해산되고 이정재를 포함한 모든 특경대원이 대려 구속당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노독술은 경찰에 복직하고 구속된 이정재를 고문하며 공산당의 사주를 받았다는 자백을 강요합니다. 나름대로 이상을 품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청년경찰 이정재는 노독술에 의해 처절하게 깨지고 힘이 곧 정이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상을 이식받게 됩니다. 깊은 좌절을 맛보고 경찰을 떠난 이정재는 뜻을 접고 평범하게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포목점을 열고 고사를 지내는 날, 이정재의 뒷배로 경찰에 들어간 이천동양 후배인 곽영주가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를 맡게 되었다며 찾아옵니다. 이정재의 포목점은 제법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북한의 남침으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철저히 전쟁을 준비한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한 군대를 밀며 내려오고 있었지만, 이승만 정부의 왜곡된 방송을 들은 이정재는 심각한 전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전날 밤, 김기홍이 이정재를 찾아옵니다. 김기홍은 곧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온다며 이정재에게 함께 피난을 가자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양껏 들여놓은 장사 물건이 아까웠던 이정재는 김기홍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김기홍은 물건이 목숨보다 중요하냐며 설득하지만 이정재가 고집을 부리자 아쉬워하며 피난을 떠나버리고 이정재는 서울에 홀로 남게 됩니다. 다음날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자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정재도 그제야 뭔가가 잘못됐음을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을 잡아들이고 죽어나갑니다. 곧바로 북한군에 의해 붙잡힌 이정재는 고문을 당하고 처형 위기에 처합니다. 총살 직전 북한군이 일제경찰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지자 이정재는 당장 사형은 변하지만 어디론가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정재를 태운 차가 서울을 벗어나자 검은 선글라스의 북한군 정체장교가 정체를 밝힙니다. 그는 바로 이정재를 찾아와 피난을 권했던 김기홍이었습니다. 김기홍은 이정재가 북한군에게 끌려갔다는 것을 알고 북한군인으로 위장해 이정재를 구조한 것이었습니다. 이정재의 목숨을 구해준 김기홍은 이 일로 가까운 사이가 되고 함께 부산까지 피난을 떠납니다. 이정재와 김기홍은 생존을 위해 부산국제시장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시작하지만 돈을 뜯어내려는 부산 지역 주먹패들과 싸움이 벌어지고 이정재는 이들을 물리칩니다. 다음날 물러났던 주먹패들이 작정하고 인원과 무기를 보충해 다시 나타납니다. 이정재는 물량공세의 위기에 빠지고 이때 부산으로 피난 온 시라소니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시라소니는 여럿이서 한 명을 린치하는 것이 비겁하다며 이정재를 도와 참전하고 전세는 단번에 역전됩니다. 부산 주먹패들은 두 사람의 싸움 실력과 기세에 밀려나 다시 물러납니다. 연전연패한 주먹패들이 이정재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이를 본 김기홍은 이정재의 제목이 주먹패 보스감이라며 주먹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이정재는 건달이 싫다며 거절하지만 김기홍이 끈질긴 설득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이마수를 끌어들여 자금까지 준비해보자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했던 이정재는 고심 끝에 승낙합니다. 이정재를 간판으로 이마수의 자금력과 인맥, 김기홍의 사업 수완이 합해지자 이정재의 주먹패 조직은
전쟁 중 불안한 시국을 기회로 김동진을 비롯한 주목세계 인물들을 규합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거창 양민 학살 사건과 연이어 벌어진 국민방위군 사건이 터지자 위기에 빠진 이승만 정권을 이정재와 김기용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측근 곽영주를 뒷배로 이정재 조직은 군용물품 하역과 운수 등 이권 사업을 독식할 수 있었는데 이승만 정권이 흔들리자 곽영주의 요청으로 이정재는 조직원들을 관제 데모에 동원해 이승만 정권에 힘을 보태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전쟁 상황이 끝나자 이정재는 서울로 돌아와 동대문에 자리를 잡고 동대문 상인연합회를 본격적으로 발족합니다. 이정재의 주목 조직이 점차 커지자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던 기존 주목회와 긴장과 대립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 시기의 유엔군은 전쟁이 끝나고 남은 군수 물자를 민간에 처분하기로 하고 그 매각권을 김두한에게 맡기는데 김두한은 이를 이용해 이권을 주목회끼리 나눠먹는 건중친목회를 만듭니다. 이정재의 동대문패도 돈을 목적으로 건중의 참여를 결정합니다. 이권 사업으로 뭉친 주목조직연합인 건중친목회가 언제든 사고가 터질 수 있는 폭탄이 될 거란 이정재와 김기용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다만 그 폭탄이 똑같이 이익집단으로 뭉친 이정재의 동대문패 내부에서도 터질 것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정재는 정계와 재계, 관료, 법조계까지 폭넓은 인사를 대상으로 동대문 상인연합회의 위상을 보여줄 시무식을 준비하는 와중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김두한의 소식을 듣습니다. 한때는 그의 부하였고 친구였고 이제는 대등한 주목조직의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김두한이 정계에 진출한다는 것이 이정재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김기용의 권유로 이정재도 정계 진출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이정재와 동대문 사단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목으로는 당대의 1인자로 명성이 높은 시라소니가 이정재에게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날 시라소니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던 이정재는 30만 환을 선뜻 내어줍니다. 시라소니는 이화룡을 회장으로 이북에서 내려온 주먹조직연합인 명동패에 속해 있었는데 신흥 주먹인 동대문패와 이미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패 조직원들은 명동패인 시라소니가 자신들의 보스 이정재를 하대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이 불만이었고 김기용 고문까지 나서서 이정재 회장에게 대책 필요성을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시라소니와의 관계를 망치는 걸 원치 않았던 이정재는 조직원들의 불만을 무마시킵니다. 한편 이 시기에 이기붕은 이승만 이후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었고 먼저 자유당 내부를 장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무조건 지지해줄 친위 세력과 필요하다면 실력 행사까지 감행할 전위대가 절실했습니다. 이기붕은 먼저 명동의 이화룡을 포섭하려고 시도했으나 이화룡이 거절하자 곽영주의 추천으로 주먹계에서는 신인이지만 큰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정재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김두한을 보며 정계 진출을 꿈꾸던 이정재는 이기붕의 제안을 기회로 받아들였고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결탁이 성사됩니다. 이정재는 이기붕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이기붕은 정치인으로서 출세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집니다. 동대문패 서열 3위인 김동진이 건중친목회 배당금을 횡령한 사실을 김기용 고문이 적발합니다. 이정재는 동대문 조직의 3할의 지분을 가진 김동진의 반란을 우려해 적당히 덮어두려 했으나 김동진의 횡령 소문이 조직 내에서 퍼지자 이정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기용은 조직을 배신하고 규율을 어긴 김동진을 끝장내야 한다고 간하지만 이정재는 직접 자금을 횡령한 김동진의 부하를 붙잡아 가족회의에서 손을 자르는 처벌을 하고 건중친목회 담당을 김동진에서 이석재로 교체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정재가 조직 내부 문제로 고민이 깊은 와중에 시라소니가 동대문에 다시 방문합니다. 시라소니는 또 돈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동대문 시장에 점포까지 요구합니다. 조직 내부 문제로 겨를이 없던 이정재는 점포 문제는 나중으로 하고 우선 시라소니에게 돈을 쥐어주고 돌려보냅니다. 이정재는 안가에서 가족회의가 구성되는 동안
라디오 중계를 들으며 총선 결과를 파악합니다. 자유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휩쓸며 대승을 거두지만 김두한 또한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한 발 앞서간다는 생각에 이정재의 마음에 조바심이 피어납니다. 이정재는 김동진과 그 부하들에 대한 처분 집행을 김기용에게 맡기고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이마수가 김동진의 조짐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김기용도 김동진이 반란을 생각 중인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하지만 이정재는 서두를 필요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자유당 당의장을 선출하는 행사장에 나타난 이정재는 이기붕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직원들을 동원해 방해했고 이기붕은 이정재의 힘으로 자유당 내부의 반대 세력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자유당을 장악한 이기붕은 이정재를 정계에 화려하게 데뷔시켜주며 자유당 중앙위원 자리와 이천 지역위원장 자리도 약속합니다. 그렇게 한참 국회의원의 꿈에 부풀어 있는 이정재에게 시라소니가 사람을 보내 또다시 거금과 점포를 거듭 요구하자 이정재의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김기용은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시라소니를 깨야 한다고 말하고 이정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선은 시라소니에게 직접 동대문으로 오라고 전원을 보냅니다. 시라소니의 아나무인 태도에 진작부터 불만이 있었던 동대문패 조직원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김기용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합니다. 결국 이정재 회장도 모르게 김기용 고문의 주도로 사무실로 들어오는 시라소니를 상대로 동대문패를 총동원한 집단 린치를 결행합니다. 이를 마친 김기용은 만신창이가 된 시라소니를 병원으로 보내고 이정재에게 사후 보고를 합니다. 이정재는 사전 승인 없이 김기용이 독단으로 조직을 움직여 시라소니를 린치한 것을 크게 질책합니다. 김기용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이정재는 김기용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선을 긋습니다. 이정재는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며 동대문패 비상대기령과 명동패의 반응을 살피라고 지시합니다. 이화룡의 명동패에도 시라소니 린치 소식이 전달되자 이화룡을 중심으로 격분한 명동패 조직원들은 일치 단결하여 동대문패를 상대로 전면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명동패와 전쟁까지 감수하려고 했던 김기용과는 달리 이정재는 자유당에서 당직을 맡은 직후라 구설에 오르는 걸 꺼립니다. 이정재는 전쟁을 피하고자 수습책으로 김기용을 이화룡에게 대리인으로 보내 해명과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이석재가 입원 중인 시라소니를 찾아가 돌출적 테러를 저지르고 김기용의 해명과 화해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명동과의 화해를 모색하려 했던 이정재는 수습은커녕 상황이 더욱 악화하자 명령도 없이 이를 저지른 이석재를 때리며 근신을 명합니다. 주먹으로 명성이 높은 시라소니를 비열한 방법으로 린치해서 깨트린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이석재의 돌발 행동까지 더해지자 이정재는 초조함을 느낍니다. 이정재는 김기용에게 당장 충돌을 피할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김기용은 마지막 카드로 경찰을 불러 당장 대치 상황을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로 만들고 차후 경무대 곽영주 경무관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과 검찰 공권력으로 압박해 명동과의 전쟁을 무마시키는 계책을 내놓습니다. 이정재는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승인하진 않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으로 동의합니다. 김기용이 사후 조치를 하러 떠난 후에도 이정재는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김기용의 계책대로 호출한 경찰이 명동패 진압에 나서고 동대문패는 병력을 걷어들이자 당장 명동과의 일촉즉발 대치 상황은 종식됩니다. 다음날 곽영주가 내무부와 치안국의 조치를 취했다는 연락을 받은 이정재와 김기용은 명동과의 불신은 남겠지만 전면 전쟁은 무마되었다고 판단하고 이기붕을 만나러 갑니다.